적반하장이라는 그 한자 성어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이것을 하는 말 뜻입니다. 최근에 고발 사주 사건과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국민의힘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음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이분들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백드롭을 걸어놓고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참 후한무치한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을 정말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한다면 최소한의 그 말에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게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를 비롯해서 거의 흥신소 직원처럼 조그만한 같은 것도 깨알같이 비판하고 공격을 해왔는데 어떻게 아들 그 해명서를 자신의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지 정말 아연실색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소재로 우리 당 후보나 이쪽을 공격하기 전에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징계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에서 우리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모 신문이 이번에 또 대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최모 장모 사건의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또 됐습니다. 2차 문건이 나오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바로 대장동 땅 옆에 있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 평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50억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라는 분이 347억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50억을 편취한 내용이 공교롭게 똑같이 50억 그래서 50억 게임 50억 클럽이란 말이 한간에 나올 정도로 공교로운 이 50억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은폐 변론하기 위해서 대검의 조직이 사사로운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밀하게 도저히 검찰 조직의 백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변호사비도 안 받고 검찰 조직을 자신의 장모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 변론 요지서를 만든 이러한 이 권력의 사유와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탄핵 소추의 사유였습니다. 이 사안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도 남한테 손에 끼친 적이 없다라고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그 말이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10원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문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공수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조직을 활용해서 총장의 개인 사조직화돼 장모의 변론 문건을 만든 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 총선을 불과 1, 2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사주한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를 걸고 이 검찰 조직에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여야를 떠나서 검찰 조직을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윤호진 사건의 그 축산업자 로비 의혹부터 지금 묵혀있는 게 한 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검증을 받을 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의혹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에 대한 총 40여 건의 핵심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공 시점을 앞두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될 데이터 기본법도 어제 처리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이어 이번 데이터 기본법 통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혁신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입법에 백업해 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우리 원내대표단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여야가 지금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이 마지막 또 협상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기 기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한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께서는 단독 처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하반기도 양보하고 7개 상임위원을 양보한 그러한 여야 합의의 정신에 따라 수많은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결단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 이근재도 지난번 27일 날 국회의장님 앞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상정해서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거를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 항상 단독 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야가 이렇게 수기간을 가지고 8인 협의체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